사랑하는 엄마, 네, 저는 춘천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음악교사 이순남입니다. 안녕하세요. 꼽아보니까 저도 대체적으로 39년이라 그랬는데 해보니까 제가 생일이 좀 늦어서 40년이 되더라고요. 딱 40년입니다. 그냥 똑같았던 것 같아요. 똑같이 뭐 처음이나 지금이나 별로 이렇게 뭐 부담 없이 뭐 내가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 없이 했는데, 그러니까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그 학업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진취적이셨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시고 이런 이유로 작은 교회에 반주자가 없으니 반주를 좀 시켜보고자 피아노를 가르쳤는데, 엄마가 새벽에 저를 깨워서 학원을 보냈어요. 학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옛날에는 교습소니까 저희 동네에 교습소가 있으니 새벽에 저를 깨워서 겨울에는 정말 얼굴 언다고 세수도 안 시키고 보내주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음악하고 또 접하게 됐고,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하고 이러면서 그냥 나의 뭐 이렇게 운명가처럼, 그러니까 곧 대학교 진학도 음악교육과를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음악에 굉장히 빨라요. 흡수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옛날 아이들은 그런 매체가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고,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전부인 학생들도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음악이 굉장히 이렇게 빨리 흡수가 됐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매체가 많다 보니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제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그런 가요라든가 뭐 힙합, 저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따라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만의 고집이라고 한다면은, 저희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중음악은 저희가 하면 안 되는 음악으로 알고 자랐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저는 그거는 제가 못 가르치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적인 음악, 또 음악이 주는 그 순수성, 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에 대해서는 꼭 가르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악, 그 다음에 서양의 전통음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는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된 다음에 예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밑에 깔려 있어야지 그 에너지로, 그 위로와 힘으로 지식도 배울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뭐 꼭 음악을 잘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너희들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영양제가 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 수업에 잘 따라와 주는 편이었습니다. 올해 처음 이제 우리 학교에 새로 발령받아서
이순남 선생님이 저희 과 선배님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처음 뵙고 1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정말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교사로서 또 혹은 인간적으로 많이 배울 점이 있어서 항상 나도 교직을 더 하게 되면 계속 오래 하겠지만 선생님처럼 저렇게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아이들과 함께 하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점점 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생각이 들고요. 부장님, 제가 아직 부족하고 배울 게 많은데 그냥 옆에서 잘 이끌어 주셔서 너무 든든했고 너무 배울 게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선생님의 인생의 이 막이 시작될 텐데 건강하시고 가족분들하고 행복하시고 저희 가끔 가면은 생각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선생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언니, 교사로서 이제 졸업을 하게 되시는데요. 정말 졸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추억은 너무 많죠. 시골 아이들 가르쳤을 때 주는 그 별거 아닌 들꽃 한 송이도 그때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 그랬는지 그때는 그것도 굉장히 행복했고요. 제가 퇴근하고 오면은 자기네들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서 어설픈 솜씨로 밥을 해서 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밥상을 놔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기억이 남고요. 가끔 연락이 오면 그리워지더라고요. 굉장히 말썽꾸러기였는데 재능은 좋아요. 리코더를 하면은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실력을 보여주는 친구였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는데 이름도 특이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 너무 멋있다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걔가 그 학교에 가장 짱이고 말썽꾸러기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저한테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 울컥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저한테도 몇 번 혼나고 이랬었는데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더 친해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와서는 한 학기만 더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발령이 나서 왔는데 그 이후로 애가 마음을 못 잡고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를 해서 몇 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그러면서 체육을 전공을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자기한테는 제가 마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울컥하더라고요. 그 말썽꾸러기가. 그랬더니 대학 졸업하고 나서 트레이너로 활동한다 그러면서 근데 특별히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으면서 전화를 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했다는 거가 제일 감사하고요. 그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항상 분명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때에 따라서 융통성도 발휘해야 되고 똑같은 잣대로 항상 이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만 어떤 아이한테는 조금 더 너그러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애한테는 더 엄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편애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약간 능력이 좀 모자란 친구한테는 잘한다 해줄 수 있는 거고 조금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너 조금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똑같은 잣대로 놓고 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더라도 아닌 것은 도덕적으로 아닌 것은 아니다. 공부는 못해도 네가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다 하는 학생이 돼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장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최아라이자 그리고
춘천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시고 올해 졸업을 앞두신 이순남 선생님의 딸입니다. 제가 교직의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따라서 학교를 되게 많이 방문하게 됐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돌봄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어머니께서 방학 때 출근을 하신다거나 급하게 출근을 하셔야 될 때 주말에, 그러면 저는 학교에 이제 빈 교실에 가서 좀 주로 혼자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놀이터가 자연스럽게 학교가 되었고, 제가 하는 놀이가 선생님 놀이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놀이를 집에서도 할 때는 인형들을 가지고 많이 했다고 해요. 인형들한테 무엇인가를 많이 가르치고 하는 놀이가 많았다고 합니다. 제 장래희망이 선생님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 존경의 표현은 제가 집에서는 늘 하지 못하지만, 저는 신규 5년차인데 어머니께서 이제 40년이 되셨거든요, 거의. 근데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항상 출근하는 것도 힘든데 40년 동안이나 이 교사라는 직업을 해왔다니 정말 대단하시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병가조차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시긴 하지만 외출로 병원을 잠깐 갔다 오시거나 이렇게 대체하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은 제가 되게 원망 섞인 말을 많이 하지만 제 졸업식보다 본인 학교의 행사를 졸업식을 마무리하시느라고 제 졸업식에 거의 다 끝나고 오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본인이 맡은 바를 완수하시려고 하는 책임감에 대해서를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배운 것 같아요.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 이 부분을 되게 존경하고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사랑하는 엄마, 졸업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졸업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앞으로 펼쳐질 제 2의 인생을 제가 응원할게요. 화이팅! 엄마 사랑해! 저는 반대했어요. 중학교 학생들도 그렇지만은 더 어린 친구들하고 있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우겨서 하고 나니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많이 울더라고요. 많이 울고 상처받고. 그래서 엄마도 그랬어. 그러면은 그럼 왜 그때 확실하게 뜯어 말리지 않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다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웃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을 누가 옆에서 암만 얘기해도, 이렇게 조언해도 저렇게 조언해도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부딪혀야지만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고, 부딪혀서 쓰러지기도 하고 터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야죠.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고는 아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옳음이 모두가 다 수긍해 주는 것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화합을 좀 생각을 하면서 옳은지 아닌지를 해야지, 내가 옳다고 밀고 나가면은 그거는 독단이 될 수 있다, 독선이 될 수 있으니 좀 상의하고 또 은혜를 좀 나누면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사실 그냥 그만두면은 당분간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 쉬면서 운동
제가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생존 수영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운동하면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뭐 길을 만들어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길을 다 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야지만 길이 생기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희미하게나마 길을 조금씩이나마 만들어주는 사람, 가야 할 길을 이정표를 희미하게지만 만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40년) 전에 이 선생 너무 힘든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하고 그 열정 가득한 그 모습 지금도 눈에 선해.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목소리도 안 나왔었는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참 즐겁게 생활했던 것 같지. 교실이 없어서 강가에서 우리가 합창을 하고 반주 악기가 없어서 오르간을 가지고 다니면서 운동장에서도 합창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도대에 나가서도 상을 타고 그랬던 그 생각을 하면은 참 기특하고 행복하고 즐거웠다. 수고했어. 네, 지금까지 음악교사 이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